주식 종목 3분 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단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조금 오늘 지수 하락폭이 가속화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에 장중 3266일선을 넘은 지 약 2주일 정도 만에 지금 3000을 하락하는 그런 큰 거대한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최고치를 찍으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다가 점점 이때부터 거의 외국인 기관의 4조 원의 매물 물량을 개인이 계속해서 받아들인 고점에서 대량의 물량을 받아먹은 그런 시기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 쌍봉을 완벽하게 완성을 했고, 이 3266선을 다시 한번 넘는 그런 파워풀한 모습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도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양 기관에서 쏟아내는 것을 그대로 개인에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고점에서 뜬 이런 쌍고점의 형태가 계속 나오면서 오늘은 21선을 강하게 깨는 좀 흐름이 나와서 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암울하다. 단기적으로 거의 2800까지 바로 열려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21선까지 2655포인트까지 상당히 차트적으로 일봉상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다. 월봉상으로도 윗꼬리를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조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코스피가 이 1월 11일에 양 기관에서 4조 원의 물량을 매도를 했을 때, 이렇게 4조 원의 물량을 매도를 했을 때 제가 주식시장의 탐욕이 정말로 가득 찼고, 코덱스 인버스 매수 시점을 이때 말씀드렸었습니다. 1월 11일에 말씀드린 이유는 일봉상으로 모습도 고점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고, 1월 11일에 수급이 너무나도 좀 무서웠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 매수 시점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왜냐면 누누이 이번에는 다를까 싶지만 역시나 역사는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누구나도 길거리에서 누구나도 개인, 특히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일본 등등 전 세계 등지에서 주식에 거의 미쳐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에게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물량을 넘기기 상당히 쉬운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그대로 지금 차트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무서운 점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무서운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금 무서운 게 아니고, 이때 고점에서 싸그리 사들였던 지금 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매수세가 약 10조가 넘는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일주일 1개월 안에 개인이 매수한 물량이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2조 20조죠. 24조가 넘죠. 이 24조의 물량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개인을 습격하러 달려오는 그런 물량이 될 수 있다. 이때부터 매집한 24조가 바로 스스로의 목을 치는 그런 물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는 조금 암울한 시간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 주와는 사뭇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지금 쌓였었기 때문에, 불과 약 2주일 만에 신용잔고가 약 1조, 거의 1조 좀 안 되지만 6천억 가까이 고점에서 매수가 집중되면서 개인들도 상당히 과감하게, 그리고 특히나 요즘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이제까지 힘을 쓰지 못했던 대형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면서
뉴스에 엄청나게 뿌려졌고, 뭐 LG전자가 뭐 애플카를 한다더라, 현대차가 뭐 애플카를 한다더라, 삼성전자가 뭐 테슬라와 무슨 반도체를 한다더라, 사상 최고 투자를 한다더라, 이런 소식에 대거 돈을 들고 들어온 개인들이 영끌 신용대출도 하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하고, 그에 못 이겨서 더 많이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개인들은 신용잔고를 쓰고 미수를 쓰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풀미수를 해서 나는 내일 3%의 상승을 노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개인의 신용 물량이 집중되고 개인에게 유명하고 등등 상관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콜이 들어오게 되면 신용잔고, 신용 주식으로 신용으로 샀으면 담보율 140%를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담보율 140%를 맞추지 못한다면 빌린 주식 그리고 현재 보유했던 담보 주식들을 모조리 다 팔면서 담보금을 확보하는 게 바로 증권사의 신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이쯤에서 끝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3%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서 3천을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월요일 날 바로 3천을 회복을 해서 윗꼬리가 아니고 강력한 양봉이 떠서 더 이상의 투심이 흐트러지지 못하게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2,900 저가 종가가 바로 2,976포인트인데 이걸 깨서 다시 한번 61선을 만나러 가게 되면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든 지경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이 현재 감사 시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코스닥 다트를 보면서 어제 정말 놀랐던 게 감사 시즌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제가 항상 감사 보고서를 보기 때문에 어제 다트를 들어갔는데 다트가 마비돼서 다트 사용자가 많아서 시스템이 멈췄다 라는 것을 어제 오전 내내 보면서 진짜로 투자자들이 많구나, 고점에 투자자가 상당히 많아서 조심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멈추지 못하면 현금으로만 해라, 절대로 신용을 썼다가 지금 현재 하락세에 신용으로 버틸 개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런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의 공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나 코스닥 공시가 160개가 나오면서 현재 뭐 상장 폐지, 좀 살벌한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주요 경영 상황, 최대 주주 변경 동반한, 엑스큐어 불성시 공시법인, BDI 불성실 공시법인, 셀루메드 유상증자, 데이터 솔루션 불성신 공시법인 미지정 등등 전환 사채 발행하고 지금 엄청난 고점에서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특히나 이 1월 말 2월 초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지 않은 회사들이라고 보면 조금은 80%는 맞다. 왜냐면 만약에 감사가 마무리될 때 자본 잠식 상태로 코스닥 같은 경우 50%가 넘는다면 관리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고, 재무 감사 의견 거절 의견을 받는 순간 거의 바로 상장 폐지, 순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스닥도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코스피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은 대기업주들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좀 매를 맞은 것 같다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 900 초반에서 895포인트까지가 21선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지킬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차트는 이미 21선을 4일 연속으로 음봉이 뜨면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고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애매한 지금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 백신발 호재로 엄청나게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런 백신들이 현재 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지금 남아공발 변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용화된 백신들, 특히나 모더나, 화이자들이 남아공발 변이 코로나에 상당히 지금 대응을 못한다라는 좀 우려 때문에 지금 백신 무효론도 돌아서고 있고, 특히나 페드에서 어제 페드 위원회를 열어서 페드 의장인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1년 전과 비슷한 얘기만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더 이상 돈을 많이 풀 여력도 없고, 아무래도 증시가 상당히 고점인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양책, 강력한 부양책을 꺼내들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더욱더 펌핑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온건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를 빌미로 삼아서 현재 엄청나게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현재 빅스 지수라고 변동성 지수가 1월 27일 하루에만 43%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나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락을 했고, 이날 이 거대 운봉을 다음날 역시나 바로 잡아먹는 듯 했으나 오늘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까지 오늘 21선을 하회해서 끝나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도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렇게 호의적인 편은 아니다. 이때 1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중소형주의 대표하는 러셀 지수도 마찬가지로 1월 25일을 고점으로 해서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투심들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해외 증시 차트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 현재 21선을 강하게 깬 후에, 어제였죠. 어제 강하게 돌파를 시도하다가 윗꼬리가 달린 이런 힘없는 양봉이 떴기 때문에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조금 힘들 것 같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니케이도 오늘 코스피의 급락과 함께 니케이도 급락을 해버렸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아시아 증시도 피하지 못했다. 독일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미 21선을 화해한 상태. 상해도 마찬가지, 심천, 상해, 홍콩, 유로 상승.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마트머니, 핫머니가 전 세계 펌핑된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금을 챙겨서 이탈하는 조짐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모르겠으면 그냥 홀딩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종목, 이 코스피의 상승세를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탈출할 시기를 잡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안전한지, 이번 3월에 감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확신하고 산 종목이라면 버틸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타성으로 접근했거나 무슨 뭐 옆에 관이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이 관이라고 뜨는 종목들은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관리 종목을 떠서 지금 매매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종목들, 특히나 네이버에서 쉬운데, 네이버에서 쳐서 아무 재무제표나 봐서, 진짜 초보자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왜냐면 최근에 제 주식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까지 전화를 와서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매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매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전화를 받는데도 제가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네이버 재무제표 쳐서 국내 증시 자기 갖고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라고 쳐볼까요? 뭐 삼성 SDS, 뭐 제주은행 치고 보겠습니다. 봐서 여기에 빨간색이 한두 개라도 있다, 이러면 그냥 사지 않는 게 마음 편할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라도 재무제표를 아예 볼지 모르는 분들은 이 딱 화면을 보고 봤을 때 기업 실적 분석에서 빨간색이 없는 종목만 골라서 산다 라는 것도 하나 괜찮을 수 있겠다 라고 좀 팁을 드리면서, 완전 초보자분들에게 지금 재무제표를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 좀 좋은 방법이고, 지금 코덱스 인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1월 11일에 정확하게 제가 유튜브에 탐욕이 가득한 상태다, 코덱스 인버스 매수 시점 포착을 말씀드렸었는데, 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21선을 강하게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단은 이때부터 꾸준하게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제 예상과는 또 조금 더 빠르게 지금 급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바닥이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4,400원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1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수가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4,40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10% 이상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4,400원이면은 주봉상으로 주황색 아래인데, 이때쯤 지금 아무래도 근데 페드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특히나 나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한국 쪽에서 이번 단기적으로 지금 21조라는 신용잔고를 다 털어내기에는 아무래도 금리의 레벨이 상당히 낮고, 이 지금 하락폭도 너무나 단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버스가 급등을 하지만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좋은 코덱스 인버스의 기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4,400원에서 4,70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나 이 감사보고서에 쓰러질 주식을 갖고 있고 이런 공포 분위기가 계속해서 조장이 되게 되면 당분간 코스피 코스닥에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수로 투자하신 분들이나 신용, 미수 등등 레버리지를 사용한 분들은 레버리지를 깎아내는데 상당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환율도 거의 한 달 전에 1083원에서 불과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거의 30원 가까이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가는 모습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고, 만약에 이 1100원, 112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1150원까지 급등되게 되면 외국인의 이탈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런 1조 원대의 물량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현재 개인 매수세, 개인의 매수 이력세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현재 신용잔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를 빌미 삼아서 반대 매매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인버스가 미친듯이 급등을 함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본인이 재무제표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을 확인하고 사신 분들은 일단은 홀드, 하지만 신용잔고, 옆에 주황색으로 관리 종목,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를 켰을 때 빨간색이 5개 이상 10개 이 정도로 보이는 종목들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시총이 5천억 미만 1조 미만인 소형주들은 조금 더 후폭풍이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는 데 집중을 하시고, 인버스를 사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 인버스란 게 단기간에 집중돼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기다릴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인버스 매물대가 엄청납니다. 2020년도 3월부터 약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어느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분이 됐는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